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을 좀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리도 바이낸스. 이 리도 바이낸스가 2.8달러까지 일단 1차적으로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게 2.6달러 정도 좀 선물해서 주도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2.6달러 정도로 찍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좀 순환 펌핑이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죠.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그렇게 많이 큰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하락도 하지 않았고, 여기서 저희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거는 오히려 좋답니다. 오히려 좋다. 왜냐면 알트코인들이 먼저 올라요. 알트코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회복을 하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장들이 오르면 어 이제 또 대장들이 올랐으니까 또다시 순환 펌핑돼서 도미넌스를 좀 이제 빨아들이고 그게 다시 한번 이제 순환 펌핑이 돼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2차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더리움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더리움 솔직히 비트코인은 21,000달러, 이더리움은 한 2,800달러 정도 부근을 보고 있었는데 어차피 마지막 사이클이라면 진짜 1, 2월 달 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더리움만 한정해서 2,400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거죠. 올해 있을 마지막 상승장입니다. 어떤 상승장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대하락장이 오기 전 마지막 상승장. 그 이후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빠르고 강하게 1000달러를 뚫고 강한 하락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 중간중간 텀을 제가 모든 과정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바뀌는 상황들에 실시간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 볼륨이나 누군가가 만약에 몇백억 몇천억을 던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차트가 반영이 돼서 그 차트 그 모양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 하나하나 뭐 몇 시간 뒤에 가격, 1일 뒤에 가격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국에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주면서 흐르면서 좀 장난질을 많이 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장난질의 그 근본적인 또 이제 목적은 세력들이 공매수 청산에 있습니다. 공매수 청산을 위해서 가격이 결국엔 오르더라도 아주 빠르게 공매수 그 플래시 크래시나 청산을 일으키고 가격들이 오를 겁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지금 상황 매우 좋아요. 지금 특정 코인들만 몇 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빠르게 올랐어요. 저점 대비 2배죠. 선물 가격은 더 떨어졌는데 8달러에서 거의 1.7달러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솔라나가 저는 궁극적으로 30달러까지 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이클에. 그 이상으로 갈지는 오차 범위는 10% 내지 20%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오르기만 하면서 간다는 저는 보장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오르기만 하면서 조정 없이 간다는 거.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는 거 일단 현물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선물에서 올리기 때문에 선물에서 올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선물 세력들이 바이낸스 선물을 통해서 가격을 올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물을 통해서 올리는 건 일단 청산을 일으킬 변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가창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집을 하고 먹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누군가가 호가를 내놔야지만 이 세력들이 올리더라도 공매수 포지션을 살 수가 있잖아요. 매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위적으로 호가창을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목표치의 물량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릴 때 누군가가 던져 있는 물량들을 먹으면서 올리는 건데, 지금 선물 거래가 진짜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역대급은 아니고 최근에 2달 동안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세력들이 자전거래 물량으로 이제 그 거래량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참여자들이 있죠. 그 참여자들을 청산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떤 식으로 갈 수가 있냐면, 지금 16.15달러예요.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1월 10일인데 16.15달러인데, 여기서 아주 빠르게 여기 13달러까지 이렇게 한 번에 떨어뜨려 버리고 떨구고 이렇게 한번 다시 회복했다가 2차적인 상승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0달러 이 구간까지. 하지만 솔라나는 굉장히 저점 대비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큰 애라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솔라나가 조정이 오면 굉장히 또 이제 목표 가격이 30달러이기 때문에 천천히 사이클을 돌면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세력이 아닌 이상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저는 30달러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한 달 뒤가 될지 2달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어쨌든 이 가격들을 지금 최근에 올렸던 게 선물 거래를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공매수 포지션들을 청산을 시키면서 올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던져가지고 내리는 것도 있고 밑꼬리를 달면서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플래시 크래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플코인 같은 곳에서 많이 나왔는데, 플래시 크래시 사례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최근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플이 이런 식이죠. 0.3달러에서 33달러에서 0.3달러까지 10% 가량을 1분 거의 5분 만에 내립니다. 5분 만에 내리고 말아 올리죠. 오로지 이거는 복거래 실수가 아니고 공매수 청산에 있습니다. 이때 구간에 청산된 물량들을 보니까 10억 가까이 이상이 많이 털렸습니다. 10억이라고 하면 잔고금이 10억이 아니고 들어가 있는 마진 금액이 10억이라는 거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플래시 크래시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터질지, 지금 같은 상승장 그 초입 구간에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목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구독자분들은 상승장 초입에 시작에 발목 부근에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지금 다시 코인 시장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격 오른 거 최근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진짜 많이 올랐다, 아니 저점 대비 2배나 올랐네?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이거 오른지도 몰라요. 솔라나 저점 대비 2배 올랐다 이런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대다수가 이 부근에서 물려있기도 하고, 최근에 진짜 저점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30달러 이 30달러 부근까지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산 사람들이나 진짜 반등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정도로는 코인 시장이 불장이다 이런 거 체감도 못할 겁니다. 업비트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한 거 치고는 엄청 많은 또 이제 거래량이 나오진 않는 것처럼, 그러면 일단 저희가 발목 부근에 있다고 했는데 가슴 부근, 어깨 부근은 어디일까요? 바로 25달러, 30달러 이 부근이 어깨랑 가슴 부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부근이면 저희는 아마 물량들을 정리를 하고 도망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그쯤은. 사실 지금도 최근에도 솔라나가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반대죠. 구독자분들은 언론을 믿으십니까? 언론이 저희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오로지 그 이득을 보는 그 배우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정보를 주기도 하겠지만 대다수가 광고가 섞여가지고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아가지고 언론 그 기사를 쓰기도 하고 주로 돈을 밥벌이를 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진짜로 정보를 뿌린다고 해서 뿌린다면 그것들이 순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역정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저는 무조건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참고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솔라나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엄청 막 쏟아져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와야지 이게 업계가 될 거냐면 솔라나 코인 30달러 돌파, 비트코인 20K 돌파, 다시 강한 회복세,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 순간 이때부터는 진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코인 시장에서 이제 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웃기웃 거릴 겁니다. 그때 다시 들어왔는데 알트코인들이 진짜 펌핑이 되는 것들이 그때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이클이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순간이 되고 그 날이 되고 일주일 내지 2주일 뒤에 모든 시장이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그때 당시까지 유지가 된다면 USDD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트론이 될 수도 있고 저는 1순위가 될 게 바이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이낸스의 BNB 코인이 일단 1순위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저는 일단 300달러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대략적인 그림만 그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어깨까지 올라오고 한 몇 주가 1, 2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바이낸스는 40달러 아니면 10달러 미만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달러는 좀 너무 세게 잡았죠. 40달러 펌핑의 시작 지점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떨어지고 나서 굉장히 아주 모든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기반이든 BNB 기반이든 진짜 스캠 코인 가리지 않고 진짜 프로젝트의 성장성이 없거나 이미 한탕 해먹은 설거지를 많이 했던 코인들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라메다 리서치 샘 포그리의 결과 그 진행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갈릴 것이고 이더리움이 뭐 이제 스테이킹이 가능하니까 증권으로 분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로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주도적으로 코인 시장을 규제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게 미국인데 말이죠. 이 구간들을 잘 버티셔야 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들을 최대한 멀리하고 그리고 다시는 코인 시장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꽉 조일 겁니다. 꽉 조이고 나서 현물 ETF가 상장되는 순간 이제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되고 저희의 이제 디지털 아이디 모든 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 올 겁니다. 그때 이제 화폐보다는 자산군의 일종이죠.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이 천정부지까지 올라가서 엄청 치솟아서 일반인들이 사기 어려운 가격까지 오를 겁니다. 비트코인은 1억 이상이 될 수가 있고 이더리움도 1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승장이 온다고 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횡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저는 비트코인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21,000달러까지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가격을 2,000달러 이상까지 올린다면 비트코인만 해가지고 이렇게 30,000달러까지도 올릴 수도 있어요. 충분합니다.
어쨌든 선물 청산을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점 대비 비트코인도 2배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정답을 딱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사이클이니까요. 마지막 사이클. 진짜 올해는 없을 만한 진짜 변동성과 마지막 사이클이 이번 1월, 2월에 무조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락업 해제되는 물량들과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때부터 진짜 아주 미친 듯이 2021년인가 2020년 코로나 빔처럼 굉장히 강한 진짜 대공황 같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때 파산이 굉장히 가속화될 거예요. 이때 금리까지 올라가 버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작년에는 금리를 좀 이제 좀 적게 올렸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올해 1% 이상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야 되는 전기세나 세금 같은 것도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오르고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국전기가 한전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전기세 인상을 좀 멈췄었는데 올해부터는 진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진짜 힘들 때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의 짜여진 거품처럼 말이죠. 여기까지 이런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일단은 저희가 당장에 대응해야 될 건 최대한 돈을 많이 벌자. 어떠한 시대가 저희에게 오든 특이점이 오는 세상에 오든 저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건 어찌 됐든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이 순간 안에서는 무조건 돈입니다. 돈 미세가 아니에요.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한국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만약에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빠삭하지 않은 이상 대다수가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좀 굉장히 없습니다. 적금하면 무조건 월급 받으면 적금하고 돈 모아서 집 사고, 근데 여기부터가 막혀버리죠. 직장에 취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적금을 해가지고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30년 동안 일해야지 집을 산다고 합니다. 이것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건데 한국의 구조상 저 또한 그런 교육을 그 중고등학교 때는 받았었고 이 싹이 올라오기 전부터 굉장히 억누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는데 특히나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억압이 되는 게 깊은 생각을 못해요. 깊은 사고력을 중단해 버립니다. 당장에 내일 직장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깊은 생각을 당장에 내일 뭐 취업하고 아니면 내일 대학교 가가지고 뭐 취업 그 학점 따려고 공부하고, 물론 또 이제 시간 배분을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본이 있으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워킹홀리데이 갈 때 누구는 유학 가고 여행 가고 이런 식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물론 만약에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집들은 굳이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 행복만 추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어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돈도 불리는 법도 알면서 적당하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문턱이 좀 이제 쉽게 넘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당장에 웬만하면 95% 가량은 당장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 취업해가지고 일하기도 힘든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볼 틈이 있을까. 그렇다 보니까 좀 간단한 오락들이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것들에 좀 의존을 많이 하게 되고, 소모성 진짜 최근에는 유튜브 숏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이 숏폼이 뜸으로써 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청하는 그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또 이제 현상일 수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들도 있고 요약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사고 능력을 좀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것 같아요. 슈폼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대다수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물론 여기서 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동학 개미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대다수가 또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기존에 적금하던 사람들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들도 있고 뒤늦게 물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큰 판에 들어와가지고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조금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 비아냥되거나 조롱을 한다고 한들, 저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의 주식시장은 누구나 해봤겠지만 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고 무언가 조금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고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것 또한 지금 당장에는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기회는 저는 언젠가 온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기회는 온다, 잘 된다, 성공한다. 유튜브 보면 이런 것들 많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뭐 한 달에 뭐 1억 버는 방법, 막 진짜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 영상들을 보면 너무나 그냥 당연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냥 생활 루틴을 좀 이제 빠르게 하고 좀 일정하게 하고, 뭐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불리고, 아니 그니까, 아니 1억 만들기면, 그러니까 뭘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너무나 길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보고 또 이제 너무 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댓글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아예 진짜 금시초문으로 아예 모를 정도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영상은 안 보거든요. 워낙 저만의 좀 확고한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찌 됐든 책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부자가 되는 방법,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법,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책을 팔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떠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더 부자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판매자를 말이죠. 물론 기존에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실력이 입증된 사람들이 2차적으로 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한 99%는 그게 아니고 오직 2차적인 수익만을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슈카월드, 그 슈카아제 말고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 옳은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짜 뉴스도 많이 판치고 자극적이고 역정보가 흘리는 뉴스들도 많이 판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어느 정도 기르시는 능력이 지금 같은 하락장일 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상승장이 시작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좀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다 보니까 뭐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물리고 계신 분들도 누군가가 만약에 조롱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 멀리 하세요.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야망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쪽 시장 들어오신 거잖아요. 집을 사기 위해서든 뭐 어쨌든 뭐 차를 사기 위해서든, 뭐 아니면 좀 더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딘가에 뭐 이제 후원을 한다던가 어디 팀을 차린다던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각자의 사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접근만 하다가 그냥 교과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을 당해왔고, 접근만 하다가 그냥 날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왕 한번 날렸을 거
수업료라고 치고 다음 사이클 때 본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긴 하는데 어쨌든 다음 사이클이 저는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상승 사이클과는 별개로 이번 상승 사이클은 대하락이 오기 전에 마지막 상승 사이클을 말하는 거고, 다음 사이클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에서 멀어지고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것들 투자 자체에 대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시장 경기 침체와 이제 성장이 더디고 진짜 자금들이 굉장히 더뎌지는 기간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금리가 올라간 것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떨어질 텐데 그 순간에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 CBDC에서 모든 각국의 나라에서 준비들이 다 되고 현물 ETF 승인까지 준비가 된 시점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오를 건데, 그 전까지 잘 버티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이죠. 그 먼 미래는 솔직히 이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저희는 그래도 당장에 있을 사이클에서 최대한 많이 돈을 버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제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저 또한 뿌듯합니다. 그리고 좀 하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그 세력들을 디스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에 반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본질적으로 세력들한테 영상이 전해지기 전까지 제 유튜브 영상이 커질까라는 의문도 들면서, 사실 유튜브 채널만을 오로지 그냥 채널만을 위해서 성장을 시키려면 시장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뭐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리플 코인 10,000원 간다, 도지코인 10,000원 간다, 이런 식으로 진짜 근거도 없는 얘기만 하면서 긍정적인 그냥 뉴스만 가져와서 뽑아다가 그냥 이런 영상들만 계속 찍으면 반응은 좋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뭔가 본질을 깨닫고 뭔가 와닿는 게 있으신 분들이 이번 사이클에 같이 가는 이제 멤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져도 안 되고요. 저는 소수 정예를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자발트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인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들어가면 그 코인들을 안 올려줄 수가 있어요. 사실 물량들을, 호가들을 체크를 합니다. 세력들은 허위 매도벽과 허위 매수벽을 걸어두고 물량들을 내놓게 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잠식을 시켜가지고 개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분이 저에게 걱정을 하시듯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대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고, 어떤 곳이든 돈이 걸려있는 판은 누군가가 잃어야지 누군가는 버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파이게임, 승자 독식이면서도 어쨌든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 외국인들 돈 뺏어 오는 거예요. 선물 거래하면서 바이낸스 이쪽이든 OKEX든 비트겟이든 어쨌든 저희가 돈을 번다는 거, 누군가가 청산을 당하거나 누군가가 돈을 잃는다는 건데, 참으로 솔직히 그런 구조로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뭐 코인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만약에 11억까지 오른 집이 있는데 5억에 사가지고 11억까지 올라가지고 누군가에게 팔았어요. 그 가격이 근데 7억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에 구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11억에 산 사람은 4억의 손해를 보고 산 거고, 11억에 판 사람은 4억의
그 떨어졌을 때 그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이득을 보고 판 거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 누군가는 이득을 봅니다. 4억을 지불을 한 거죠. 뭐 중개인 수수료 이런 것들 다 제외를 하고. 그래서 승자 독식인 이쪽 시장에서 뭔가 좀 이제 야망과 그런 것들이 저버리지 않고 지금의 실패의 순간이 있으신 사람들도 아니면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도 더 큰 성장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이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금의 변동성에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변동성 이제 3, 4월 이후 다시는 안 올 수 있습니다. 3, 4월이 되고 나서 바이낸스가 됐든 뭐가 됐든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코인 시장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 4월이 되고 대하락 사이클을 건넌다면 기존의 개미들도 자금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하락장이었는데 불장 때 겪었던 고점들을 그대로 떨어져 가지고 하락을 맞았는데 이번 사이클 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이 물리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출 같은 경우에도 신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대출 상환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은행들도 굉장히 대출을 해줄 돈도 없고 오히려 뱅크런까지도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게 카오스와 혼돈의 시대가 오래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뭐 자금들이 어떻게 위아래로 움직이겠냐고요. 물론 비트코인 업비트나 이런 데서 진짜 달러랑 워낙 격차가 많이 나가지고, 아니면 역프리미엄이 나가지고 이런 좀 인위적인 현상을 한번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김치 프리미엄만 발생을 했다면 이제는 역프리미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매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이런 경우.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이런 지금의 변동성, 솔라나만 해도 2배가 오르고 갈라코인만 해도 3배가 오르고 다른 것들도 20-30%씩 회복을 했는데, 이런 변동성 다시는 안 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1, 2월, 길게 보면 1, 2월이고 짧게 보면 1월이고 이런 변동성 다시는 안 옵니다. 올해 마지막 사이클이고 마지막 변동성이기 때문에 3, 4월이 지나서는 진짜 1, 2%, 뭐 5%, 10%도 많이 움직이는 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진짜 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트레이딩을 하다가도 욕심 때문에 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의 상황에 적응이 돼가지고 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 지금까지 흘러오는 상황들만 해도 하루에 알트코인들 10%씩도 안 오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많이 올라봐야 4, 5%죠. 이제야 좀 터졌는데 이거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돈 벌어다 줄 수 있을 때 많이 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대처를 해야 될 것들도 많죠. 그 부분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변동성과 상승장이고, 그렇다고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진 않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오래 지속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하듯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대하락 과정까지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난 뒤에는 진짜 시장을 아예 죽게 냅둘 수도 있어요. 시장이 죽는 거는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비트코인만 보면 이렇게 변동성 없이 이렇게 맴돌잖아요. 이거 그냥 세력들이 매수봇, 매도봇, 마켓메이킹이라고 하죠. 유동성 공급을 하는 봇을 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막 쏜 고래들이나 잔바리 고래들, 잔바리 세력들이 뭐 알트코인들 몇 개 가지고 놀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개미들끼리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동성이 없어요. 간단하죠? 그냥 매수복, 매도복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 사이클이고,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떨어지고 변동성을 없게 만들려면 간단한 구조로 1억 개미 1000명보다 1000억 고래 1명이 더 힘이 세다. 이건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어쨌든 이게 단합이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쨌든 가격이 일정하게 어떠한 호재성 그런 것들로 탄력을 받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이 아니죠. 이전에 겪었던 하락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에 앞서서 굉장히 빠르게 조정들을 거치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 목적은 오로지 공매수 청산에만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잘 대응하셔야 되고 최대한 많이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올해 마지막 사이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